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명태균 폭탄이 터지고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손절은 하지만 곧바로 응징이 되면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2016년 10월엔 박정희 후예들이 무너진 것이라면 2024년 10월엔 전두환의 후예들, 이명박 후예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은 그게 그거니까 두 번 무너진 것이고 이명박 후예들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명박 후예라는 것은 정치적인 계파라기보다는 마키아벨리즘을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한술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이 정치라고 믿는 자들,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등등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빗겨나 있으면서 부활에 성공한 것들이 이번에 명태균 폭탄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크게 윤두한 그룹과 김종인 그룹이 나뉘어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윤두한 그룹은 김종인 그룹에게, 김종인 그룹은 윤두한 그룹에게 명태균을 정치권에 끌어들인 그 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재 정치권 최대 이슈의 본질입니다. 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윤석열은 2021년 7월 이준석이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 함께 데리고 온 명태균을 처음 봤다. 그렇게 집에서 명태균을 두 번 받고 멀리해야 한다는 윤한홍의 얘기를 듣고 명태균과 연락을 끊었다고 해명하면서 명태균은 김종인,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있었던 2021년 3월의 여론조사 결과들과 윤석열은 상관이 없다는 해명이었고 그 지저분한 사람을 김종인, 이준석이 데리고 왔어요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김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 만나달라고 연락해서 내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니까 2021년 3월 윤석열은 명태균의 탄으로 대세론을 일으켰고 그의 보궐선거를 국힘 대승으로 이끌었던 김종인의 국힘 장악력은 실로 대단한 상황에서 김종인은 윤석열의 높은 지지율을 보고 별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그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큰 두 축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 4월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는데 막판에 틀어져서 김종인의 빈정이 상했답니다. 그러다가 6월 말에 국힘당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도와주게 됐다는 건데 그 윤석열의 전화가 오기 40분 전에 김건희랑 통화를 했었다. 그런데 그 통화가 명태균의 전화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김종인은 정치적 손자인 이준석을 통해서 2021년 7월부터 윤건희와 명태균의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들의 관계는 함께 있으면서 전화를 바꿔줄 정도의 관계였다며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폭탄 돌리기를 하는 와중에 김종인은 두 개의 실수를 한 겁니다. 이 김종인의 말은 2021년 3월 윤석열이 이재명을 21%나 앞서는 그 첫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별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급해서 자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명태균의 전화를 받았다고 실토한 겁니다. 빈정이 상한 상태였는데 그 관계를 풀어주며 다리를 놓을 만큼 당시 명태균과 김종인은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더군다나 9월 30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다리를 놨다는 것은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10여일이 지난 지금 명태균이 윤석열과 다리를 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폭도 이런 자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즘의 후예들한테는 괜찮은 겁니다. 넘어갈 수 있는 변명만 늘어놓을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이 MBC 기사에서 이준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준 정도였다. 즉 명태균과 별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뭐라고 합니까? 좀 추가적으로 폭로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당당한 거는 저랑 명태균 사장일 거예요. 예. 왜냐면 저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인정을 했고. 처음부터 누구 알죠. 잘 알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예. 잘 알죠. 네. 예.
저랑 여기저기 사람들 메시지 주고받을 때 굉장히 명태균 사장님 역할 많이 했으니까요. 잘 알죠. 뭐 무슨 문제. 근데 뭐 저한테 물어보신 팩트 체크 다 해드릴게요. 제가 오히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좀 기자들이 봤을 때도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 제가 팩트 체크 많이 해줬어요. 자, 이준석은 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이런저런 정보 알려준 정도의 관계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난 명태균을 너무나 잘한다. 우리가 제일 당당하다. 기자들이 묻길래 팩트체크 내가 다 해줬다. 왜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이들에게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냐가 문제지 말이 안 맞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윤건희가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은 김종인 그룹으로 기울어진 채 외줄타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두한 쪽과 김종인 쪽이 말할 때마다 명태균이 토달고 응징하니까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명태균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의 이준석이 명태균을 말하는 스탠스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을 통해서 만난 분은 김종인 위원장님과 이준석 대표님, 오세훈 서울시장 뿐이다. 다들 입만 열면 거짓말. 자, 그러니까 김종인과 이준석에게는 님자를 붙였고 반면 오세훈한테는 님이 없어요. 명태균은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한 존중감이 남다른 겁니다. 물론 김종인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과시욕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찾아오고 만나주는 것 외에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자 명태균은 상중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크게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정도로 벌어질 사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기만술은 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언급한 윤한홍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죠. 지난 대선 때 유세현장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금액은 강 씨한테 물어보시고 자,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준석과 손잡으면서 윤두한 쪽을 더 까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한동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는 다수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관련된 분들,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윤건희가 오늘 내일 해 모두의 공적이 되고 있는 분위기야. 자, 윤건희의 등에 칼을 누가 꽂을래? 이준석? 한동훈? 박근혜 등에 칼을 꽂은 친이는 부활했어. 내가 그 칼이 되어줄게. 대신 날 좀 봐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천 사기꾼 명태균과 마키아벨리스트들이 손을 잡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윤두한과 함께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명태균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김종인이 죽었다는 마키아벨리스트들의 정치적 죽음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늘 그렇듯 사람은 떠나도 의자는 남습니다. 그 빈 의자에 유승민과 신인규 정도가 앉으려고 합니다. 명태균이라는 여론조작의 유혹을 이겨낸 게 사실이라면 그 의자에 앉을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자 뺏기 싸움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팝콘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빨리 앉아야 할 겁니다. 의자가 줄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